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오후 트위터를 통해 카말라 해리스를 내 러닝메이트로 선정했음을 발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랜 기간 유력 정치인이었지만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올해 54살로 비교적 젊다는 것도 그동안 고령인 바이든 후보의 약점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란 평입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맹공을 퍼부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마저 전격적으로 포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꾸준히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흑인 또는 유색인종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주 예산 부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문우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관련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 행정명령, 이른바 트럼프 패키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이 단독 결정한 추가 실업급여 때문에 각 주정부가 $100를 부담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100 매칭을 위해서는 매주 $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주정부의 입장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주하원 필팅 재무위원장이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 $100 매칭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행정명령과 주정부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번 주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백악관 측은 법률 고문실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려고 앞장서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패키지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내년 1월까지 급여세 인하를 결정했지만 내년 1월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원천 징수 방식을 수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이 만족할 만한 최종 합의가 이번 주 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성급한 백신 접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이 상당히 효능이 좋고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한다고 소개했습니다. Одна из моих дочерей сделала себе такую прививку. Думаю, что в этом смысле она поучаствовала в эксперименте. После первого укола, после первой прививки температура была у нее 38,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37 с небольшим и все. 푸틴 대통령은 백신의 대량 생산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을 개발한 곳은 러시아 보건부인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백신 사용을 우선 승인한 뒤 최종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일찌감치 러시아산 백신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안정성을 입증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LA 통합교육부는 가을 학기를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러나 온라인 수업 시행 전부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여러 교육군의 학교들에서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LA 통합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8일 개학을 앞둔 LA 통합교육부는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각 수업은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새학기 전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지만 컴퓨터가 없어 참여할 수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협에 컴퓨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지만 개학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 진행 자체가 학업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학생들의 출석이 줄면 LA 통합교육부는 예산이 줄어 교육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시엔다 교육부의 경우 인터넷 연결 불안으로 오디오 결함, 화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일수록 집중력 저하로 온라인을 통한 교사와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과 자원봉사자가 1:1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의 1:1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업 진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학교 개학 대면 수업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100명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300명 수준으로 감염 수치가 높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이 당연하지만 여러 개선 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뉴욕시는 원격 수업 대신 병행 수업을 중심으로 가을 학기를 끌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9월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의 전체 학생 110만 명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약 70만 명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혼합한 병행 수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교사의 26%가 원격 교육을 요청했는데 뉴욕시는 이를 위해 합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교사들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디에 있든 일주일에 5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교육당국은 수업에 적절한 장소만 교실로 활용될 것이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둘 수 있는 공간만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원격 수업을 위해 뉴욕시는 와이파이 없이도 이용 가능한 T-모바일 통신사의 아이패드 32만 1천 대를 구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